혹시 책 읽는 즐거움 좀 잊고 사신 것 같나요? 오늘 어떻게 하면 다시 책이랑 친해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네 하고 바로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푹 빠져들었던 기억. 혹시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6명이 1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뭐가 우리를 책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 걸까요? 이 말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느샌가 책 읽기는 즐거움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의무처럼 느껴지고 그 빽빽한 글자들이 재미보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아니, 대체 이 독서의 위기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점은요, 아주 어릴 때, 우리가 순수하게 책을 좋아했던 바로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7살 연우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연우한테 책은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장난감이었어요. 매일 밤마다 부모님이 읽어주는 동화책 속 세계를 여행하면서 잠이 들던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독서 통장이라는 숙제가 생기면서 모든 게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읽은 책을 기록하고 또 감상문까지 써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재밌던 책 읽기가 순식간에 정말 끔찍한 숙제가 돼버린 거죠. 한 권만 더를 외치던 아이가 이제는 도서관 가자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책 읽는 재미를 잃어버리는 거, 이게 그냥, 이야기 하나 못 읽었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뇌에 직접적인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선 추적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선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의 눈은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글자 위를 막 헤매고 다녀요. 반면에 책을 꾸준히 읽어온 사람의 뇌는요, 마치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정보를 그냥 쫙쫙 흡수하죠. 이게 바로 읽기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가 바로 이 이해력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글의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꾸준히 책을 읽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단순히 글자를 보는 걸 넘어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한 전문가가 이 현상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읽지 않으면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 능력이라는 게 우리 몸의 근육 같은 거예요. 안 쓰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퇴화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약해진 근육, 다시 단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숙제 같던 독서를 다시 즐거운 놀이로 되돌릴 방법 없을까요? 다시 연우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우 부모님이 찾은 해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압박을 놀이로 바꾸는 거였죠. 답답한 도서관 대신에 탁 트인 야외 공간으로 나가고 의무적으로 글을 쓰는 대신에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독서 경험 자체를 바꿔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연우가 다시 책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연우의 이야기처럼 책 읽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게 요즘 우리 사회 전반에서 아주 흥미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노마드 리딩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소설 메밀꽃필 무렵 있잖아요. 그 책을 들고 진짜 강원도 봉평에 가서 그 하얀 메밀꽃밭을 직접 걸으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책 속 배경으로 직접 떠나서 온몸으로 이야기를 체험하는 거죠. 이제 책 읽기는 더 이상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하는 고독한 활동이 아니에요. 북적북적한 북페어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독서 모임까지. 이제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같이 모이고
생각을 나누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서 큰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책을 즐기는 그 분위기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조용한 시냇가에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책에 푹 빠져보는 사일런트 리딩 파티라던가 별이 쏟아지는 도시 한복판 광장에서 즐기는 심야 독서 캠핑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죠.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독서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이제는 혼자 조용히 글자 읽는 행위에서 다 같이 즐기는 다채로운 경험으로 완전히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사람들이 왜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류와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책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또 관계를 맺는 것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532명.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서울에서 기네스북 기록을 세운 독서 릴레이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수천 명이 한 권의 책을 이어서 읽는 이 모습이야말로 함께 읽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장면 아닐까요? 자,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챕터는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과 책의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어떤 독서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책은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여행이다. 맞아요. 책 한 권만 있으면 우리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가장 멋진 여행 티켓을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보셨듯이 독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독서는 어떤 다음 챕터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그 새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는 건 어떨까요?